저는 42살이고요. 메나텍 사업을 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대로 해보고 있는지는. 지금 보험업에 종사한 지는 한 15년 돼서 현직에 아직 있고요. 메나테크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메나테크만을 하는 사업자가 되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메나테크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표로 사업 설명을 하게 됐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 드리지는 못할 텐데요. 아마 이 중에 지금 뭐 사업에 대한 궁금증 또는 제품을 드시다가 나오신 분들 다양한 상황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오셨던 간에 여러분들께 좀 좋은 선택이 되고 그런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봤던 메나테크, 제가 1년 동안 보아온 메나테크에 대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은 어떤 귀감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세는 게 빠르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일초에 하나씩 센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오로지 숫자만 센다. 하루는 24시간, 분으로는 1140분, 초로는 86,400초가 나옵니다. 86,400초로 1억을 나눠보면 1억을 세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로 따지면 약 1157일, 월로 따지면 약 39개월, 년으로 따지면 약 3년 2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숫자만 셉니까? 1000단이 넘어가면 과연 1초에 하나씩 셀 수나 있을까요? 2초씩 잡으면 7년이 넘고 3초씩 잡으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1억을 버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1억 있으십니까? 10년을 개미처럼 일만해도 20년을 알뜰살뜰 저축해도 30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아둥바둥 버려도 여러분 지금 1억 벌어 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세는 것보다 버는 게 빠른 그 가짜는 여기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성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를 여러분 네, 생방송의 룸이죠? 연습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저는 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 얘기 좀 짧게 드릴게요. 보험회사 참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많고, 주변에 레터 가는 분들도 많지만 보험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그 어렵다는 보험과 네트워크 다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회사들이 참 많고요. 가입하는 조건, 기준들이 참 다양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고 고혈압 같은 거 드시면 보험 가입 참 어려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현재 국내에 있는 금융업체에 쓰고요. 거기서 취급하는 금융 상품의 개수입니다. 은행 이름 대라 그러면 10개 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 국민은행, 신한은행, 또 뭐 있죠? 농협, 하나은행, SC은행이 어디죠? 제일은행. 네. 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지가 100만 년 전인데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잖아요. 가끔 제가 받을 돈이 있어서 계좌를 보내주면 없대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좋지 못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전 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차승원이 앞에 영상에서 그랬죠. 1억을 버는 게 빠르겠느냐, 세는 게 빠르겠느냐. 아마 제가 영상을 보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새는 게 빠르지라고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 보험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을 때 10 중에 9이 다 새는 게 빠르죠. 1억을 버는 게 그렇게 쉬워요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 저대로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버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뛰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릴 때 꿈이란 단어조차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의 꿈이 사실 다 있습니다. 여쭤보진 않을게요.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꿈이 뭐냐, 성공이 뭐냐, 지금 행복하냐 이 질문을 청중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가슴이 턱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40대 초반이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이 들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40대 초반을 달리고 있는 가장의 입장인 제 고민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제 그 발끝에 5개의 발가락에 핑크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더라고요. 네, 아마 저랑 SNS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지금도 안 지웠어요. 못 지웠어요. 못 지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냥 가 그랬더니 지우지 마. 그래서 지금 못 지웠는데 아이들의 추억 속에 제가 그냥 술 먹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수준으로 남을까 걱정이 되는 순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취미 사실 손 놓은 지 오래된 분들 많고요. 저도 골프채 지금 막 먼지가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냐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냐. 보험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들인데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해갈 수 없는 이 생애 목적자금이 있습니다. 통계의 얘기긴 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생활비를 6억이나 써? 이럴 수 있겠지만 쓰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대충 합쳐보면 약 20억 가까이 돼요. 20억 가까이. 고령화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제가 연금 보험이라는 상품을 상담할 때 연금이 뭔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질문을 한번 합니다. 부모님들께 용돈을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요. 평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앞에 계신 유현 사장님 얼마 정도 부모님께 1, 20만 원 정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의 평균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가지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부모님들이 무슨 수로 사냐고요. 무슨 수로. 그런데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니네나 살아라, 니네나 먹고 살아라. 이런 마음들도 있으실 거고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상품을 전달하면서 지금 부모님한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게 내 현실이라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나를 상대로 다시 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세상이 지금 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고,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신 있게 모시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프레임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나의 삶과 나의 현실에 대단한 만족을 느끼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참 열심히 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열심히 살아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다 살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존의 프레임을 좀 테러해서 깨버리고 나와야만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렸더니 우울한 표정들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데 제가 예측을 하고 중간에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뭐 지금 아까운 이 강의 시간에 웃고자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나름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피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화면을 넘기면 이 스크린 화면 안에 1부터 36까지 36개 숫자가 깔릴 건데 뒤죽박죽 깔릴 겁니다. 어딘가에서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셨던 분들은 조금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제해 주시고 나 저거 알아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14년 전인가 강의를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다시 구성해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화면이 바뀌면 1부터 찾는 거예요. 1, 2, 3, 그래서 36까지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요 화면 안에서 36까지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나도는 사장님 한 1분이면 될까요? 36개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에이, 부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신 분들은 그 의미를 좀 느끼실 거예요. 왜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1 못 찾으신 분 안 계시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절대 역사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간직하시고요. 빙고를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빙고 두 분께는 퓨어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를. 지났습니다. 남았습니다. 아직 15를 못 넘어가신 분 계시나요? 계시군요. 네. 20 넘으신 분, 30 넘으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배종 사장님 어디까지 했어요? 네. 우리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드리는데요. 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어가시면 돼요. 원리를 깨달으신 분. 네. 이 전사님, 이 전사님. 그 전사님 아직 8에 계십니까? 10일까지만. 11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아직도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열심히 찾으셨잖아요. 네, 어떤 분은 8까지 가셨고, 네, 어떤 분은 20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 선 딱 4개가 그어지니까 아주 쉬워지죠. 네. 아마 이 선을 미리 보여드렸다 그러면 30초나 걸렸겠습니까? 원리를 아는 순간 딱 게임이 끝났죠. 오늘 그런 좀 이 선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선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PT를 한 14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9살 때쯤 됐죠. 정말 망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그때 한 보험한다고 한 3천, 4천, 5천 정도 벌 때였죠. 근데 강의하신 분이 저랑 그 소속은 달랐지만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강의를 하고 있고 나는 듣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저보다 크게 잘난 것 같지도 않고 나이대도 비슷했는데 왜 저 사람은 강의를 하고 있고 난 듣고 있지? 근데 마지막에 다 동의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딱 이 장면에서 나는 열심히 했구나. 근데 저 강사는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 선 4개를 희미하게라도 가져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현대인들의 고민입니다. 하나 이상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 이상은 맞아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개 눈에 들어오는데요. 다 돈이더라고요. 돈이 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결부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더라. 아까 부자가 되려면 프레임을 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돈을 버는 4개의 4부면이 있는데 첫 번째 4부면은 직장인이에요. 월급을 받고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소득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서 자영업입니다. 내가 나를 고용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내가 나를 고용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소득과 그대로 직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분면이 비즈니스 사업가의 사분면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축한 시스템이 계속적인 회전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가져오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인베스터는 돈을 계속해서 벌어오는 투자가의 시스템인 겁니다.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방에서 우측은요, 나의 노동과 돈과 시간과 그대로 맞바꾸는 직업입니다. 더 낫다 낫지 않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나의 노동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소득 또한 그대로 비례해버리죠. 하지만 우측은 한 번 했던 일에 대해서, 한 번 구축해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소득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자가 말하는 이 핵심은 부자가 되려거든 비즈니스 사업가의 영역으로 가지 않으면 평생 내 시간과 내 노동과 돈을 맞바꾸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노동과 시간을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줄여야 되는 순간 나의 소득 또한 줄어들고 말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넣거나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후 때문에? 그쵸. 노후 때문에도 있죠. 조금 더 큰 키워드로 보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들어온 1,000만 원의 소득이 다음 달 정해진 날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실 저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다만 보험으로 하느냐 적금으로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투자를 하느냐, 뚫릴 거냐 그냥 지킬 거냐. 보험은 뭐예요? 적은 돈 내고 큰 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죽었을 때 1억에 3만 보험금을 주는데 내는 보험료는 20만 원이에요. 이건 대단히 경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1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20만 원을 따박따박 내다가 한 번 냈든 10번 냈든 두 번을 냈던 딱 약속한 상황이 되는 순간 1억 원의 돈이 나오는 게 보험의 원리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단기간에 원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는 게 보험의 특성이기도 한데 따박따박 정해진 돈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불안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건 사업가가 되는 영역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95%의 사람들은 다 이 우측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돈의 95%는 다 저 좌측에 가 있어요. 저 우측에 가 있어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을 내가 구축할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와 같은 것들로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을 하는 것과 임대를 하는 것엔 막대한 영역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시스템에 합류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요즘은 플랜 B를 준비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점에서 그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인건비도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플랜 B를 한번 보면 임시방편에 머무르는 상황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시급 좋은 알바를 찾는 게 아니라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플랜 B가 사실은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플랜 B를 생각해 보셨고 실제 지금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이 안에 있는 직업군에 계실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플랜 B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진만 봐도 알만한 영향력 있는 전 세계 리더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연세대학교에 방문해서 왔을 때 학생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거주 형태나 이런 구조들은요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부들이 가진 직업을 저는 주식 또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막상 통계를 보니까 현재 1위에 올라있는 직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구나가 아니라요. 와 이것은 트렌드구나. 큰 물줄기에 흐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빨리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의 실린 내용들을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중간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돌려주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먼저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총판, 대리점, 소매라는 중간에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상황이 됐었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억울하거나 특이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공장에 가서 직접 살 겁니까? 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 할인 매장들이 들어오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가 아주 단순하게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때요? 중간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은 여전히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죠. 아주 오래전에 월마트라는 유통 구조가 들어왔었지만 우리나라에 너무 빨리 들어왔다 보니까 철수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회원 가입을 해서 가는 여기 홍대에 있는 코스트코, 저도 집이 부천이지만 코스트코에 오거든요. 그런데 또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인터넷과 택배망이 발달하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그리고 우리 쿠팡으로 그냥 구매해버린 이런 채널들이 지금 생겼고요. 남자들도 사실은 요즘 쿠팡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중간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은 누가 가져가요? 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회사에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내가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쿠팡에 어플을 깔고 구매를 하시면 쿠팡에서 중간 유통마진을 가져가지만 저희 메나테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구조를 가진 회사들의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중간에 발생한 유통마진을 또는 나와 같은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35%의 범위 내에서 이 유통마진을 가져가게끔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은 이제 그 비합법적인 회사들이 뭐 40%, 60%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는 일은 사실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써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정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축되는 비용들을 가지고 제품의 개발, 재투자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제품들이 다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소득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나 점포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진입해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소비자로 시작을 했다가 제품의 효과를 보고 나서 1교시 때 글리코향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먹어봐야 되겠다. 또는 맞아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참 효과 많이 봤어 라는 분이 계셨을 텐데 저 역시도 효과를 보고 나서 이건 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검토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싶었어요. 서점에 한번 갔는데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책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이 책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나테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메나테크는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이 된 지 20년에 딱 1년 빠지거든요. 나스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코스닥이라고 하는 주식 시장이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려면요, IPO라고 하는 그런 기업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기업이 투명한지,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 오픈시켜야만 누군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사실 그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은 주식이 판매되면서 걷어들인 돈 가지고 다시 본인들의 사업에 쓰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코스닥을 이런 이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 오픈한다고 했을 때 속옷 정도까지는 입고 있는 상태예요.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코스닥의 수준은요. 하지만 나스닥은요, 속옷마저도 다 오픈해야 되는 정도로 대단히 투명한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상장이 될 수 있는데, 상장이 된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요. 이미 19년 전에 상장이 돼 있었다는 게 놀랍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쿠팡 그리고 삼성바이오 아직 후보입니다. 지금도 후보예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상장 준비한다고, 나스닥 상장 준비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메나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이미 19년 전에 상장이 돼 있었고 단 한 번도 퇴출 명단에 올라간 적이 없는 대단히 안정적이고 투명한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메나테크의 성장 가능성인데요. 제가 네트워크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텐텐 차이나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됐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 텐은 뭐냐? 10년 이상 사업이 영위된, 검증이 되었느냐. 두 번째 텐, 적어도 10개국 이상의 글로벌에 진출이 돼서 사업의 확장성이 있느냐. 세 번째 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진입을 정확히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저희 메나테크는 현재 25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되어 있고, 지금 중국 시장에 이미 이커머스가 열려 있어요. 오프라인은 아직 열렸지 않고요. 중국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 테스트를 이미 이커머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중국을 포함한다면 27개국입니다. 중국은 저는 여행으로만 가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정도 알고 계실 거고,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를 넘을 정도로 중국의 인구는 사실 어마어마하고요. 베이징을 수도로 가지고 있는데 2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13억이라고 해요. 헤아려진 게 헤아려지지 않고, 우리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 대나무 숲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은 찾지도 못한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행사, 메나페스트라고 하는 미국 본사를 투어한 행사 때, 작년 얘기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식당을 갔을 때 저희 옆 테이블에 중국 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아직 오프라인이 안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나 이렇게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인들이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옆 테이블에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저희 글리콘 환수 있잖아요. 그게 196,200원이에요. 우리 회원가로 20% 할인받아 196,200원인데 보통 저희 그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그걸 한 달에 한 통, 건강한 분들이 한 달에 한 통 정도 드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8명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그 한 통을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들이 뚜껑을 열더니 뚜껑을 땄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물을 붓더라고요. 그리고 휘휘 저어요. 요플레처럼 떠서 드시더라고요. 196,200원짜리를 식사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그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식당을 가서 만나는 그 서빙을 보시는 조선족 아주머니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분을 통해서 어떤 중국의 인맥이 또 저와 런칭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중국의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사업하시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마인드와 경험을 가진 분들 100명 정도 조직을 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한번 멋지게 펼쳐보고 싶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의 경영 철학인데요. 건강과 재정을 추구하는 저희 메나테크의 큰 방향성에서 전 세계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까지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제품을 섭취하면 할수록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은 모르지만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저희 메나테크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 사업자들의 커미션을 손대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회사 자체적인 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는 현재 200명 정도의 아이를 돕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의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보험하면서 억대 연봉이라는 걸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건 복지관에 다달이 자동차 나가는 거의 수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M5M을 통해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돈만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진정한 위안도 돼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메나테크의 아이템을 아까 읽으실 때 들으셨는데 사업적인 측면으로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제안을 처음 들으신다 그러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네트워크에 제안이 들어와야 맞아요. 네, 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듣는 키워드가 어떤 거 있어요? 네트워크 중에서? 어떤 거요? 어떤 아이템이 있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다이어트, 네, 코인, 네, 아이템으로 봤을 때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아이템이 더 좋다 나쁘다를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지금 여기서 또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걸 보자는 거죠. 과연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아이템이 가장 많이 소비자에게 컨택이 되느냐 이거죠.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량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게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많이 지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키워드는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장수, 질병, 옛날에 무병장수라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병장수라고 그러죠. 유병장수.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가장 많은 판매고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이 뷰티 쪽이에요. 예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죠. 저라면 소비자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소비자일 때는 어떤 걸 쓰셔도 괜찮아요. 제품만 좋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사업으로 접근할 때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어떤 사업에 내가 시작을 할 것이냐. 왜? 내가 권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건강기능식품의 분의 사업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건강식품 브랜드가 있는데 왜 메나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보이실 텐데요. 뭐 암으로 가는 길, 뭐 많이 있어요.